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타즈입니다. 주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낙폭 확대 속 그나마 선방중인 대구의 거래량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요거 영상의 뒷부분에 남겨둬서 못 보신 분들이 계실까봐 혹시라도 오해가 생길까 싶어서 다시 한 1, 2분 정도 언급드리고 주간 내용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조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제 저녁에는 정말 저를 자책하기도 하고 법원은 저렇게 무의미한 자료를 왜 내놨나 법원을 탓해보기도 하고 참 혼란스러운 밤이었습니다. 2020년 이후의 거래량을 살펴봤을 때 대구 수성구 15억에서 20억 정도 하는 물건들 법원에는 실거래가는 신고되어 있는데 법원에 등기는 되지 않은 비율이 한 25% 정도 됐어요. 대구가 이랬고 부산도 살펴보니까 그러했고 서울도 살펴보니까 서울은 비율이 조금 더 높았어요. 거의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제가 간과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따 말씀드리고 우선 이렇게 미등기가 많이 나왔다. 이상하다. 이거 혹시 거래 취소를 하지 않은 게 아닐까? 혹시 시장에 혼란을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닐까? 띄우기 세력들이 활동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출발을 했었는데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특정한 시점별로 찾아봤을 때도 미등기 건이 특정 거래 가격 상승을 자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어요. 미등기 건이 물론 거래 취소 건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또 한 번 더 심층이 적으로 탐구해 봐야 되겠지만 우선 제가 요 찾아본 거 그나마 거래가 많았던 두산 이브더 제니스를 살펴봤을 때는 별 특이점은 없었다. 오히려 가격 상승 시점에 계약 취소를 했을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는 잠정적인 결론에 이르르고 나서 이제는 자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25%라는 숫자가 너무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계속 또 뭔가 다른 게 없나 싶어가지고 다시 원론으로 다시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료 제공해주는 것 법원에서 자료 제공해주는 것 그 중에서 소유권 일부 이전이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소유권 일부 이전하는 경우 제외한다.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살펴봤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간과했었어요. 매매 목록 신청 사건, 매매 목록 1대1의 거래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인 간의 공유자가 수인 간의 공유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A, B 공동 소유가 있다가 또 다른 C, D 공동 소유자에게 이렇게 매매를 한다면 이거 법원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비율이 25% 정도 되더라. 한 4분의 1 정도는 공동 명의에서 공동 명의로 가는 요 정도 거래. 네. 요런 건들로 인해서 요것들도 거래 취소되지 않았던 이유는 다시 생각해보면 공동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옮겨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법원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거래가 한 4분의 1 정도 됨을 감안했을 때 법원에서 나오는 그 등기부 등본을 근거로 하는 그 자료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4분의 1 정도의 자료가 누락되니까요. 실거래 자료에 비해서 그리고 거래 기간에 대해서도 어제 영상에서 남겨뒀었는데요. 실거래 신고를 하고 등기까지 한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좀 고르게 분포가 되더라고요. 그래, 우리 실거래 신고는 거래 신고하는 즉시 그 내용들을 알 수 있음에 반해 등기는 등기하는 시점까지, 계약일로부터 등기 시점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관계로 등기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실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많은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주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얼마나 떨어졌나 보면요. 7월의 거래량이 617건. 나머지 거래들은 대구보다는 더 많긴 많았어요. 근데 아파트 숫자를 생각해 본다면 서울의 거래량은 너무 적은 거죠. 대구에 한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말할 정도로 적습니다. 7월만 놓고 볼게요. 617건, 617이라는 숫자 잠시 기억해 두겠습니다. 617건. 대구는 몇 건인가요? 851건 현재 진행 중이에요. 대구가 몇 퍼센트 더 많아요? 한 40% 정도 대구가 거래가 더 많아요. 그나마 규제를 해제해서 지금 이 상태로 갔지. 만약에 규제 해제를 하지 않았다면 정말 한 500건 정도의 거래량에 이르렀을지도 모르겠다. 정말 충격적인 거래량이잖아요. 8월의 거래 진척 상황을 봐도 대구는 다음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8월의 거래량 진척 상황을 보더라도 서울은 124건에 불과해요.
대구는 286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대구의 거래가 안 된다 하지만 그나마 선방하고 있다. 서울 사람들은 이 정도 숫자라고 치면은 집 파는 걸 거의 포기해야 된다. 서울의 20%, 30% 하락하는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급했으면 저렇게 팔까 싶지만 거래가 이렇게 안 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약이 더 떨어진다고 한들 과연 얼마나 거래가 이루어질까 이런 의문도 듭니다. 그나마 대구는 숨통이 조금 트여 있어요. 그럼 거래가 많았을 때는 어떠했느냐? 서울에는 거래가 많을 때 15,000건 정도의 거래량을 보였어요. 대구는 한창 피크일 때 한 6,000건 정도 갔음을 감안하면은 서울의 거래량은 대구와 지금 견주어 본다면 대구의 한 2배, 3배 정도 되는 숫자는 나와줘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래량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너무 위축되었다. 서울만 위축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인천까지 수도권 전체가 같이 위축되고 있다. 그러면 대구만 유유자적하게 탈출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거 좀 힘들어 보여요. 뭐 매수 우위지수나 이런 걸로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왜 대구만 혼자 탈출하기 힘들 것인가? 이 딴 지역들이 이렇게 가격을 많이 거래가 위축되고 하면은 다른 지역들도 규제를 해제해 줄 거란 말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타 지역 내에서 타 지역에서 일부 거래가 늘어나는 현상들이 있을 건데 어디 원점을 간다? 그것은 거의 힘들다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매수 우위 지수 살펴보시면 과거에는 이렇게 완전히 큰 상승을 하던 구간들이 조금 길었어요. 대구만 보더라도 좀 길었어요. 2012, 13, 14, 15 막 이 무렵까지 아주 길게 매수 우위 지수가 뻗쳐 있는데요. 근데 근래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삐쭉삐쭉 그나마 인천이 조금 장기간 인천이나 뭐 대전이나 이런 데 좀 장기간으로 상승한 지역이 있었지만 그런 지역들 보면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좀 덜했다. 근래 들어서 뭐 다른 지역도 이렇게 삐쭉삐쭉하게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시점 가격 상승폭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매수 의지수가 높은 구간을 고공행진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요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맞닥뜨려 버렸다. 대구, 부산만 놓고 보더라도 서로 이동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전국적인 매수 의지수는 매도세와 매수세의 합을 나타낸 거잖아요. 매수세가 모든 지역이 다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 0에 근접한 지역이 한 절반 정도 나올 정도인 것 같습니다. 매수 의지수 살펴보시면 일단은 60 이상 뚫고 올라가야지 의미 있는 숫자인데 60까지의 괴리는 너무나 커 보입니다. 이거 한순간에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는 좀 의문이 듭니다. 안 그래도 물량이 많고 전세 물량도 남아 돌고 매매를 위해서 물량도 매물이 갈수록 홍수처럼 이렇게 쌓여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공급론까지 들고 나와버리니까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듯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나마 인천 지역, 울산 지역 두 군데가 20 이상을 유지하지만 2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이걸 뭔가를 상승이다 하락이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에요. 40 아래로 떨어지면 시장이 무기력하다. 60 이상 올라가면 시장은 하락을 보일 확률이 높다. 요걸 기준으로 보면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수 위지수는 전국적으로 바닥이고 여기에서 반등을 조금 하고 뭐 떨어지고 이런 것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모두 40 아래인 상태 이 부분을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의 낙폭이 유독 눈에 띄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대구는 그나마 낫다. 대구는 그나마 먼저 떨어졌던 세종, 대전, 대구는 그나마 나은 상황. 또 아카일로로 걷는 것이 여기 남쪽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이 두 지역, 이 세 지역 세종, 대전, 대구 과연 힘을 쓸 수 있을지는 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매매 가격지수 인천 낙폭이 커졌고요. 부산 낙폭 커졌고 대구, 광주는 보합 수준 그리고 대전, 울산까지 이 모든 지역들이 낙폭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좀 비슷하죠. 마이너스 0.1대에서 거의 다 머무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전세 가격 지수도 거의 모든 지역이 빠지고 있다. 부산은 지금 보합 정도권에 머물고 있고 대구는 그나마 조금 반등의 기운은 있지만 입주 물량이 많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세 가격 지수도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잠시 숨고르기 하는 정도의 느낌. 야, 더 이상 이제 뭐 도대체 얼마나 떨어진단 말이냐. 신축 전세 가격이 뭐 2.6억에서 2.8억 정도, 더 싼 거는 2.4억 이렇게도 신축 국평 가격이 나오는 이런 분위기도 돼. 야, 도대체 얼마나 떨어진다는 말이야. 정말 이것이 2억 이하로 떨어질까? 야, 그렇게나 많이 떨어질까? 시장은 그런 충격들을
항상 가져오고 그것을 우리는 공포라고 말하는데 아직까지 공포 시점에 이르기에는 좀 너무 이런 감이 있다. 이런 감은 드는 것 같습니다. 매매 거래량 아까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대구 지역 소폭 반등 근래에 잘 안 보이시나요? 조금 더 크게 볼까요? 소폭 반등하는 기운은 있지만 소폭 반등의 기운은 있었지만 이게 너무 적더라. 하지만 서울보다 많더라. 네, 이런 느낌. 매매 거래 인구 1000만으로 환산해 놓고 봤을 때 대구를 제끼고 더 빨간색으로 내려가 버린 인천. 대구는 그나마 지금 선방하고 있지만 아직 빨간불인 상태. 자, 1000만으로 다시 환산해 놓고 시간을 조금 더 2021년부터 놓고 보더라도 이 하락 추세를 갑자기 거스르기에는 좀 힘든 면이 있어 보입니다. 주간 거래량 살펴보실 건데요. 201건, 규제지역 해제할 무렵, 150건, 160건, 170건 막 이렇게 나오던 거래량도 있었는데요. 그때 대비 소폭 늘어나나 이런 분위기도 들었어요. 다주택자 집 더 사도 괜찮아. 뭐 종부세 관련 이슈들도 있었는데, 결국 종부세 이슈 나왔던 것들 다 이거 없던 게 돼버렸죠. 왜? 이 국회 동의를 거치고, 이게 뭐, 입법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뭐 이 대책이 나왔으면 되는데 언론에서는 마치 모든 것을 이미 확정난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입법 그 기간 지났다고 하죠. 어제장 뉴스인가 나왔는 것 같은데 종부세 대혼란이라고 하는데 언론에서만 이야기했고 언론에서만 계속 떠들고 확대 재생산해놨을 뿐 뭐 실제로 뭐 입법 과정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대구는 다시 예전 거래량으로 돌아왔지만 아시잖아요. 부산도 거래량 대구하고 맞먹는 수준으로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신고가 비율은 대구가 6%. 대구 6%밖에 안 돼요. 네, 10% 이하로 더 떨어질 때도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신고가 비율 아주 많이 낮아질 때 표가 살짝 오류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구는 신고가 비율이 10%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지를 못했다. 그나마 부산 지역은 20% 이상 올라갈 때가 있었는데요. 확 떨어졌어요. 12%, 14%까지 신고가 비율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은 언제로 돌아가 보면 되냐? 22년 10주 차. 지금으로부터 20주 정도, 한 5달 정도 전. 그러면 대구와 부산의 시차는 한 5개월 정도 차이 나나? 이런 느낌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부산도 빠르게 분위기가 같이 안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부산도 집값이 만약에 떨어진다. 그럼 대구 사람이 그러면 부산 가서 한번 사볼까? 이런 느낌 들까요? 대구에 싼 게 더 많이 보일 거예요 아마. 부산에 계신 분들도 같이 떨어졌는데 대구에 한번 가볼까 생각했는데 잠깐만, 우리 지역도 많이 떨어지네. 굳이 내가 원정을 갈 필요가 있나? 이런 느낌도 들 것 같습니다. 네, 주간 거래량 보시면 대구 아주 소폭의 반등이지만 지금 한 주간의 거래량이 지금 근래 들어서는 200건 아래로 떨어졌다. 대선 전에는 한 50건 요 안팎으로 살짝 움직이기도 했지만 주간 거래량이 200건 정도 수준. 근데 부산이 이 감소되는 폭이 확 눈에 띄죠. 이게 부산은 부산 방송에서 언급드려야 되겠습니다. 전세 거래량 전반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작년 혹은 재작년 2년 전의 거래량만큼 지금 거래량이 터져주면 다행일 텐데 대구의 2년 전 거래량은 한 1700건 정도 됐다면 지금의 거래량은 한 1200건, 1200건 정도라고 보면 요 격차가 한 500건 정도 돼요. 500건. 요 대구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다른 지역들도 공통적으로 같이 나타납니다. 요 부산 지역 한번 보시면 거의 한 2900건 정도 되거든요. 근데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한 2300건 정도. 여기도 한 괴리가 한 500에서 600건. 2년 전보다 전세 거래량은 훨씬 더 줄어든다. 2년 전에 계약했던 사람들이 또 이사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움직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량 인구 1000만으로 놓고 봤을 때 대구는 여기 아직까지 빨간불, 뭐든지 빨간불이 전국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빨간불이 많이 들어왔어요. 울산도 이 분위기는 전세 거래량 자체는 굉장히 위축된다. 인구 1000만으로 조금 확대해 놓고 보면요. 대구 상황은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 그나마 그나마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 너무 거래량이 줄어들어서요. 매물 근래에 살짝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플랫해졌습니다. 여기서 또 방향성을 가늠해야 될 텐데 매도자들의 마음이 조금 더 급해질 수 있습니다. 어제자 뉴스에 그러면 안 되면 증여하지. 그러니까 증여에 관련된 말씀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팔면은 그래도 어쨌든지
수익이 크든 작든 나한테 돈이 생겨요. 나에게 내 지갑에 돈이 플러스가 돼요. 증여를 한다는 것은 내 돈에 있는 돈이, 내 수중에 있는 돈이 상당 부분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증여세라는 것이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증여세만 무섭냐? 증여 취득세도 무섭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증여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일부 감소하는 현상을 거치다가 다시 지금은 보합인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요 방향성이 어디로 틀는지도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물 인구 1000만으로 환산해놓고 보면 대구가 1등, 부산이 2등. 그래도 다른 지역들도 좀 하락세가 좀 주춤해지는 모양을 다시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 매물은 부산이 1등. 제가 한창 방송 시작할 무렵만 해도 대구가 1등이었어요. 대구가 전세 매물 1등이었는데 증가세가 근래 들어서 조금 완화되면서 좀 둔화되면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3위로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지금도 물량 많다, 전세 안 빠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부산과 인천 만만치 않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천 지역이 가격이 많이 빠지는 것 같고요. 인근에 있는 부산만 놓고 보더라도 야, 대구 그동안 전세 매물 정말 안 늘고 잘 버티고 있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부산이나 대구나 그 공급되는 아파트의 수는 인구 비율로 따지면 거의 비슷한 정도예요. 대구가 많다 하지만 부산도 굉장히 많은 수준이거든요. 인구 1000만으로 전세 매물을 놓고 봤을 때는 부산이 1위로 치고 올라와서 자리를 굳혔고요. 그 다음에 2위로 인천이 자리를 굳혔어요. 인천은 아마 전세 물량이 좀 더 늘어날 거예요. 아마 수도권에서 좀 어느 정도 소진을 시켜준다고 하지만 서로 가격을 낮추기 경쟁에 들어가면은 서로 더 어려운 국면으로 빠질 수 있다. 가격을 올릴 때는 서로 막 경쟁적으로 올렸지만 이제는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해야 되는 그런 시점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